20만 달러의 역설, 라클란 웰스는 어떻게 리그 최고 선발이 되었나? 구속이 아닌 커맨드로 스카우팅 실패가 만들어낸 최고의 반전 시나리오. 아시아 쿼터 제도와 웰스 영입의 배경. 2025 시즌부터 도입된 아시아 쿼터 제도는 KBO 리그의 외국인 선수 운용 방식에 새로운 변수를 더했다. 기존 외국인 선수 제도와 별도로 운영되는 이 쿼터는 계약 상한액이 20만 달러, 약 2억 7천만 원로 고정되어 있어. 사실상 구단 입장에서는 저위험 고효율을 노린 실험적 운용이 가능하다. LG 트윈스가 라클란 웰스를 선택한 배경에는 2024 시즌 키움에서의 6주 경험이 핵심 레퍼런스가 됐다. 4경기 20이닝, 에라 3.15라는 성적 자체가 인상적이라기보다는 짧은 기간 내에 KBO 타자들과 적응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 스카우팅 관점에서 의미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LG는 웰스를 처음부터 선발이 아닌 불펜 또는 롱리리프 요원으로 설계했다는 점이다. 이는 곧 구단이 웰스의 잠재력을 충분히 측정하지 못한 채 계약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아시아 쿼터 상한액 자체가 만들어내는 기대치 조정 효과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렴한 계약금은 구단의 투자 기대치를 낮추고 선수가 실제 역량을 발휘했을 때 그 효과가 더 극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구조다. 우연히 만들어낸 기회, 손주영 부상과 선발 전환. 웰스가 현재의 자리를 얻게 된 직접적 계기는 손주영의 복사근 부상이었다. 의도된 설계가 아니라 부상 대체라는 맥락에서 선발로 투입된 것인데, 이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웰스에게 가장 좋은 무대를 제공했다. 불펜 투수로 기용됐을 경우 이닝 제한과 상황 등판의 제약 속에서 수치가 다소 다르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선발 등판은 웰스 본인의 피칭 스타일과도 더 잘 맞을 수 있다. 강약 조절을 핵심 무기로 삼는 투수에게 짧은 이닝의 불펜 역할은 오히려 자신의 무기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타자를 여러 번 상대하면서 배합을 바꾸고 구속과 구위의 변화를 주는 방식이 웰스의 피칭 철학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손주영의 부상은 웰스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줬고, 염경엽 감독도 그 결과를 보고 계획을 공식적으로 수정했다. 염경엽 감독은 웰스를 향해 지금 1선발만큼 던지고 있다고 공개 언급하며 시즌 내내 선발 로테이션 유지를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팀의 선발 운용 전략 자체가 재편됐음을 의미한다. 당초 손주영 복귀 시 웰스를 불펜으로 돌릴 계획이었으나 현 성적 기준에서는 그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상태다. 구속 아닌 커맨드, 웰스 효과의 기술적 해부. 웰스의 직구 구속은 평균 시속 145km 전후로 KBO 리그 상위 외국인 투수들과 비교할 때 특별히 빠른 편이 아니다. 그럼에도 리그 평균 자책점 1위를 달리는 핵심 이유는 커맨드, 제구력과 디셉션, 기만 능력, 위 조합에 있다. 이강철 KT 감독이 직접 공이 빠른 것도 아닌데 왜 못 치지 싶다고 언급한 것은 현장 지도자의 솔직한 당혹감이 담긴 평가다. 염경엽 감독이 강조한 릴리스 포인트 일관성은 현대 야구 분석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표다.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 세 구종의 팔 각도와 릴리스 포인트가 동일하다는 것은 타자가 투수의 팔 움직임을 보고 구종을 예측하는 전통적 방식을 무력화한다는 의미다. 타자 입장에서 구종을 구분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없다면 결국 구속이나 궤적의 미세한 차이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이것이 헛스윙과 파울을 양산하는 구조다. 또 하나의 기술적 요소는 ABS, 자동 볼 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 존 상단 활용이다. 웰스는 직구와 커브 모두 ABS 존의 상단 경계를 적극적으로 공략한다. ABS 도입 초기 많은 투수들이 기존 심판 판정과의 차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고전한 반면, 웰스는 상단 존을 공략하는 투구 패턴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강철 감독이 ABS를 가지고 노는 느낌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경기에서 해당 구역의 공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상대팀 감독의 시각에서 포착한 것이다. WBC와 시범 경기, 과소평가를 만든 맥락. 이강철 감독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는 완전히 털렸다는 언급을 덧붙였다. 이 부분은 웰스 분석에서 흥미로운 함의를 가진다. WBC나 시범 경기에서의 부진이 KBO 리그 내 상대팀의 기대치 설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스카우팅과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대 프로야구에서 특정 대회에서의 성적은 이후 상대팀의 준비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KBO 리그 각 팀이 웰스를 시범 경기에서도 부진했던 아시아 쿼터 투수로 분류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의 분석 자료를 준비했다면 이는 시즌 초반 웰스에게 유리한 환경이 됐을 수 있다. 타자들이 충분한 샘플 없이 실전에서 웰스를 처음 만났을 경우 구종별 궤적과 배합에 대한 사전 학습이 부족한 상태로 타석에 들어서게 된다. 이 점이 단순히 기량의 우수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시즌 초반 성적의 또 다른 배경일 수 있다. 힘을 아꼈다가 직구를 147에서 148km까지 던지더라. WBC나 시범 경기 때랑은 달랐다. 이강철 KT 위즈 감독. 이강철 감독의 이 발언은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다. 웰스가 KBO 정규 시즌에서 구속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컨디션 차이가 아니라 의도적인 페이스 조절의 결과일 수 있다. 비정규 국제대회와 시범 경기에서는 전력을 아끼고 본 시즌에 집중하는 선수 관리 전략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KBO 진출에 대한 웰스 본인의 높은 동기와 준비도를 시사한다. 15억 투수와 20만 달러 투수, 가성비 논의의 이면. 이강철 감독의 15억 받는 투수들보다 낫다는 발언은 빠르게 회자됐다. 이 언급은 자연스럽게 KBO 리그 외국인 선수 영입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으로 영입된 외국인 투수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반면 아시아 쿼터 상한 금액인 20만 달러의 선수가 리그 에라 1위를 달린다는 현상은 단순히 가성비가 좋다는 수준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다. 다만 이 비교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즌 초반 31이닝의 성적을 기준으로 전체 시즌을 예측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안정하다. 에라는 샘플이 작을수록 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둘째, 웰스가 상대한 팀들의 라인업 상태, 구장 환경, 기상 조건 등 다양한 변수가 개입한다. 셋째, 15억 이상의 계약을 받은 외국인 투수들은 애초에 더 높은 기대치와 더 어려운 상황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웰스의 사례가 주는 진짜 시사점은 계약 금액과 실제 기량 사이의 상관관계가 KBO 외국인 선수 시장에서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는 데 있다. 이는 스카우팅 시스템의 한계일 수도 있고 아시아 쿼터라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낸 비효율적 가격 책정의 결과일 수도 있다. 호주 출신 선수의 KBO 적응, 선례와 맥락. 웰스는 호주 출신으로 KBO 리그에서 성공한 외국인 선수의 계보 중 비교적 드문 국적이다. 호주 야구 리그, ABL은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의 피더리그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으며 호주 출신 선수들이 아시아 리그에서 활동하는 사례 자체가 아직 많지 않다. 웰스의 성공은 향후 KBO 구단들이 호주 선수 풀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아시아 쿼터 제도의 설계 의도가 동아시아 출신 선수의 등용에 있었다면 호주 선수가 이 쿼터를 통해 KBO에 진입하는 현상 자체가 제도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호주가 지리적 문화적으로 아시아권에 속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으며 실제 제도 운용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의되고 적용되는지는 앞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결론, 제도가 만든 기회, 기량이 만든 결과. 라클란 웰스의 사례는 여러 층위의 이야기를 동시에 담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 부상이 만들어낸 우연한 기회, 구속이 아닌 커맨드 중심의 피칭 철학, 상대팀의 사전 준비 부족이 만들어낸 초반 효과.
그리고 계약 금액과 성적 사이의 불일치.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20만 달러의 역설을 만들어냈다. 중요한 것은 웰스의 현재 성적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반대로 단순히 운이나 제도의 혜택으로만 축소하지 않는 시각이다. 31이닝이라는 샘플은 아직 작지만 적어도 시즌 초반 웰스가 KBO 타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시즌이 이 흐름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가 웰스라는 투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본 글은 공개된 경기 기록 및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분석 관점 중심의 글입니다. 공식 통계 또는 구단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치는 2025년 4월 말 기준입니다.